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버팀입니다. 네. 오늘 방금 제가 지금 밤 12시인데요. 제가 방금 퇴근해서요. 쉬지도 못하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 지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해서요. 아, 때마침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새벽에 있었죠. 그래서 한번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응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테슬라의 일간 차트와 월간 차트입니다.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테슬라는 이미 요 밑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자, 여기서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때는 진바닥은 아닙니다. 자, 제 표현으로 하면 1차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가짜 바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짜라고 해가지고, 아예 얘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제 1차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바닥을 찍고 그걸로 완전하게 바닥 찍고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시세는 통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 바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갭 상승을 통해서 좀 시작가는 약 160달러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0%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약간 눌려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2시 10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61선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요, 주가의 시세 흐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원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계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현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그 원리,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흐름은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농구공이 있습니다. 자, 그 농구공이 세게 바닥을 쫙 던졌어요. 그러면 농구공이 쫙 떨어지는데 얘가 바람이 빠진 농구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튕겨서 약하게 튕겨서 그냥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농구공을 세게 내리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도 강하게 올라오겠죠. 바로 그것을 이 주가의 원리에 따라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라는 농구공이 지금 앞서서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에 딱 대이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반등을 하는데 튕겨서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라는 이 농구공은 바람이 빵빵하게 든 것일까요? 아니면 바람이 많이 빠진 공일까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각도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강하게 빠질 때는요,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많았죠. 뉴스를 보면 악재성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트윗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퓨처펀드의 이제 게리 블랙 그리고 데나 에이블스 이런 월가의 이제 유명한 그런 테슬라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제가 트윗을 팔로잉하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조차도 굉장히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트위터에 그렇게 몰빵하면 안 돼. 테슬라 쪽으로 다시 컴백해서 테슬라를 잘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수요 둔화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 그런 실망들이 일종의 바람이 빠지고 있다. 테슬라라는 농구공에 바람이 빠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내리쳤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봤더니
테슬라라는 그 농구공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 즉 실적이죠.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빵빵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급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은요, 항상 그 각도도 보셔야 돼요. 자, 하락 각도가 이렇게 강했을 때, 그 다음에 반등할 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이 하락세와 이 반등세가 1대1에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양호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도 지금 못했고요. 오늘 편집도 없이 급하게 지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약간 말이 섞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올해 지금 1월 달은요, 연초보다 위에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월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올해 괜찮은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잠시 흔들렸어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자, 저조차도 어제까지는 테슬라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고요. 예측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깐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검색창에요. ir.tesla.com이라고 치시면은 테슬라 사이트에서 자, 이렇게 실적 발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네,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 요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이제 지난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 화면상에서는 자세히 안 보이니까요,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자동차 부분에서 예, 그로스 마진, 예, 토탈 마진은 수익 마진율은 25.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낮아졌지만, 야, 지금 자동차 업종의 요거 특성 때문에 지난 분기 이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YOY 작년 4분기 대비 재작년 4분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4분기와 그 다음에 22년도 4분기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합당하고요. 자, 그래서 봤을 때는 21년도 4분기는 네, 그로스 마진이 30%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 25.9%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로스 마진 23.8%, 영업 마진이 16%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 마진율이 16%, 그리고 21년도에 4분기에 영업 마진율은 14.7%였습니다. 그렇다면은 YOY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증가를 했죠. 129 BP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더욱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non-GAAP EPS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인데요. non-GAAP EP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non-GAAP EPS가 41억 달러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21년도 4분기는 2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YOY 비교 딱 해보니까 플러스 43%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4분기 실적만 봤을 때 EPS 기준으로 43%가 YOY 기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또 연간 단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연간 단위가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요 뭐딴 거는 뭐 다 디테일한 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넘겟 EPS만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이네요. 보니까 22년도 1년 동안 얘가 주당 순이익이 약 4.07달러가 나왔네요. 그리고 재작년 21년도에는요 2.26달러 1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2.26달러였네요. 그러면 21년도에서 22년도 이 연간 단위로 비교를 해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80%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훌륭한 실적입니다. 자, 이런 실적들이 실제로 보셨을 때 주당 순이익 어쨌든 차 띄고 퍼 띄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얼마만큼 났느냐인데 그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쭉 잠깐만 보시면 제가 미리 예습을 조금 해왔어요. 지금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리지 디플로이드. 자, 얘가 뭐냐면요. 바로 메가팩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 저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 저장을 어디다 할까요? 자, 지금 태양열 발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있어요. 큰 배터리 팩에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그걸 바로 메가팩이라고 그래요. 메가팩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다가 이번 분기에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무려 15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도 드디어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주목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보험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메가팩 사업도 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로봇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뭐 로봇 택시는 또 먼 미래에 하고 있을 텐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가시권에 들고 있는 이 수익, 특히나 이 에너지 부분. 자, 여기에 쭉 내려가서 요 밑에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베를린 공장 얘기고요. 요겁니다. 자, 메가 팩토리, 자, 메가팩 파이널 어셈블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짜 큰 배터리들을 모아놓은 이 메가팩 여기에 전기를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저장된 전기를 각 지역 사회에 뭐 공공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각 이 가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가팩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드디어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실적의 성장세가 지금 100% 2배씩, 3배씩 이렇게 올라갈 것이 앞으로 향후에 더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향후에는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등등은 굉장히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토파일럿의 FSD 자율주행 솔루션 소프트웨어인데요. 얘를 옵션을 구매를 하려면 15,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의 성장세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얘가 아직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스토리지 여기 빨간색으로 콱 치솟았죠. 이게 바로 이제 메가팩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테슬라의 사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발단에 되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기간 네바다 이렇게 구성도를 지금 나와 있는데 기간 네바다에서 바로 테슬라 세마이 트럭을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이제 4680 배터리 셀을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여기 기간 네바다에서도 이제 배터리 셀을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정말로 수직 계열화. 기본 들어가는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배터리 셀이잖아요. 배터리 셀조차도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리튬,
리튬 원자재까지도 이 네바다인가요? 여기에 광산을 얘네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기본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차를 소비자한테 넘길 때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로봇택시 비즈니스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예, 뭐 비즈니스 얘기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날 때 보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또다시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좀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면 오늘 장이 오픈되고 나서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16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장중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미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 흐름은요. 의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미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평선이 있어요. 자, 위에 녹색이 60일 평균 이평선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의 60일 동안, 즉 3개월 평균 가격을 이렇게 점으로 톡톡톡톡 찍어서 녹색 점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선이 쭉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울기 어떻습니까? 하락 기울기죠. 그래서 석 달 평균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격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평선은 의미선인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이 의미선 라인인데 지금은 직전 고점은 바로 요 위에 있네요. 자, 요 위에는 얼마 정도 가격이냐면 바로 200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미점은 뭐냐면요. 심리적인 가격선입니다. 심리 가격선인데 심리 가격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만원, 2만원,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가격선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담스러운 혹은 의미 있는 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지금 100달러대에서 그 바로 위에는 뭡니까? 200달러 아닙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의미선의 두 번째 직전 고점도 200달러고 그 다음에 심리적 가격선도 200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두고 보면은 위에 부담스러운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 이 60일 이평선 이 가격대 160달러 1차 저항선이고요. 2차 저항선은 여기 200달러가 2차 저항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1차 저항선 160달러에서 왔다 갔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헷갈리죠. 야,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플러스 7%나 지금 갭 상승한 뒤에 의미선 61선에서 지금 들락날락 하면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좀 팔아야 될까? 혹은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해답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 물량이 그냥 10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100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주식을 지금 이 상태 현재 150달러, 160달러, 16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라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은요. 둘로 나누세요. 하나는 50주 또 하나는 50주. 그래서 이 반은요. 장기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투. 자, 지금 올해는 테슬라 주가의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은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장 다음 분기도 궁금하지만
이 주가의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멀티플에 녹여 넣을 때 무엇을 계산해 놓냐면 내년 주가까지도, 내년 예상되는 수익률 그리고 성장률까지도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계산하는 법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펀드 매니저,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포함하고 있을 거고요. 어쨌든 내년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장기 성장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라는 것이고요. 현재 주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멀티플이 지금은 이제 20대 후반 28, 9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50% 반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나머지 반 있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의미선에서 또 조정 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뺐다가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저점 매수했다가 그리고 다시 또 반등해서 쭉 올라갈 때 위에서 조정 받을 때는 또 다시 뺐다가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해서 그렇게 반복을 좀 해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장기 투자할 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주식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현금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요. 이 50%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반은 이제 어떻게 중간 청산이라고 할게요. 중간 청산. 완전히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 조정받을 때 뺐다가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중간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간 청산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은 첫 번째 신호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신호는 기준선은 21선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이 지금 밑에서 쭉 이제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얘가 탁 꺾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이 신호를 보고 중간 청산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얘도 중간 청산을 하는데 신호가 아니라 의미선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61선에 지금 맞닿아 있어요. 61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지금 하락 기울기예요. 하락 기울기인데 위에서는 하락 기울기라면 뭘까요?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좀 강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밑에서는 한번 바닥 찍고 이제 한번 딱 튕겨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지금 맞닿이고 있는 가격이 바로 160달러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매도세가 강하면 한 번 더 2차 바닥을 주기 위해서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가능성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선, 자, 여기에서 조금씩 내가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반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또 나누는 겁니다. 5등분 하셔도 되고요. 혹은 10등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등분 한 다음에 걔를 1만큼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160달러에서요. 근데 지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다시 올라가 있더라. 오케이. 그러면 땡큐죠. 그 다음에 봐서 또 170달러 갔을 때 그때 또 5분의 1만큼 팔아보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위에 올라갈 때마다 170달러, 180달러, 190달러, 200달러. 자, 200달러가 의미 있는 가격선이고 직전 고점. 그러면 200달러는 굉장히 강한 매물이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때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다만 가지고 있는 거에 반에 한해서 중간 청산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약간의 어떤 상승할 때마다 분할로 내가 좀 청산을 하겠다라는 그 전략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주식, 물려있는 주식의 반은 장기 투자로 그냥 다른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은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긴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중간 청산을 하는데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는요 21선이 꺾어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은 신호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중간 청산을 하긴 하는데 언제? 그냥 의미선 구간에서 내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시켜서 좀 빼놨다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나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어차피 얘는 한 번에 축 가지는 못해요. 위에 첩첩이 쌓여있는 그런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그런 저항 라인을 부딪혀서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돌파하고요. 그 위에 있는 또 저항권을 부딪혀서 조정받았다가 또다시 밑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돌파하는 이 단계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돌파해야 되는 그런 위에 벽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 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벽돌 게임 하듯이 하나씩 위에 저항을 붕괴시키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올해 23년도 내도록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간 청산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 중간 청산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 자,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 있을 거다. 연말 되면은 내가 반은 쟁겨놓은 장기 투자 물량, 그리고 중간 청산 다시 재매수, 이걸 반복하면서 늘어나 있는 물량 두 개 합하면은 결국은 내 계좌의 주식 물량은 훨씬 늘어나 있을 거고요. 계좌의 평가 금액도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전략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전부 다 팔았다가 다시 저점 매수를 다 사고 또 다 팔았다가 다 사고,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요 거꾸로 역사이클 걸릴 수 있어요. 올라갔을 때 아씨 나 주식 다 팔고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네, 따라잡기 했는데 따라잡기 해서 사자마자 다시 또 조정받아요. 이게 아닌갑다 해서 다시 손절했는데 다시 또 바닥 찍고 올라가요. 그렇게 역사이클 걸리면요 주식 수도 확 줄어 있고요 내 계좌도 평가 금액도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아주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순환 사이클로 내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 계좌는 더 풍부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로 나는 성공했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랭커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 일봉 차트를 보면은 61선 주가가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캔들 60개를 합쳐보면은 빠져나가는 주가가 2위에 아직 한참 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은 한동안 계속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 100% 내려간다는 아니에요. 밑에서 반등하는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좋기 때문에 얘는 세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2차 저항권이 바로 200달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케이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서 가고 있다가 61선에 부딪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케이스가 있고요. 혹은 얘를 강하게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200달러 의미선에서 부딪혀가지고 다시 조정받았다가 어디선가 밑에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가 나오는지 2번 케이스가 나오는지는 시세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 시세 흐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공부죠. 21선만 보시면 돼요. 21선만 따라가십시오. 자, 21선이 이렇게 꺾어질 때도 나오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는 제가 컨텐츠에서 그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강조하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면서 과연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게 무엇일까 한번 판단하시고 선택하신 뒤에
계좌 운영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계좌 요렇게 계속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랭커 차트도 예, 계속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꺾어질 때까지도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급하게 내려온 하락기도 버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올라가다 조정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은 크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벽돌 깨기 게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자, 이 위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얘는 올라가다가 여기 벽이 있으면 딱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가게 되면은 얘를 돌파하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또 요 위에 벽이 있으면 또 부딪혔다 내려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파동 과정을 저와 함께 계속 함께 짚어가면서 계좌 운영을 좀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래야지만 장기 투자도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함께 가시죠. 늦은 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